이제는 뭐 앞에서 열심히 떠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국정원 논술을 쓰는 자세는 일단은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대통령의 시각. 대통령의 시각을 가지죠. 한국 현재 사회의 시대적 상황의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찾는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양극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죠. 부의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부의 대물림이 있느냐? 양극화가 있냐?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합니다.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뭐 대부분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하위 90%는 10%만 국가 부의 60%, 70% 갖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살아가요. 사회 유지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극단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만 해가고 고시만 되면은 판검사 될 수 있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의대 가고 다 의사 될 수 있고, 공부를 못해서 문제지. 어찌됐건 우리는 기회가 이만큼 열린 나라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도 가보고 뭐 다양하게 봤는데 대한민국만큼 유리천장이 없는 나라 진짜 드뭅니다. 서울대만 가면, 의대만 가면은, 고시만 학교 가면은 다 해결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다 신분이 이 유리천장이 다 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 뭐 성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또 이거 없는 나라도 없어요. 이거 없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심각하냐, 이게 사회를 파괴할 정도로 큰가, 이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된 태도입니다. 대통령 뭐 제까지 5년 하다 집에 갈 건데 내가 뭘 걱정해. 나는 30년 동안 공무원 바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고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티튜드 자세, 그 다음에 글로벌 상황, 사실 지금 여기 밑에서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밑에 라면 팔고 있는 분식집 아주머니도 사실은 뭐예요? 라면이라는 게 밀가루가 오니까 국제 밀가격에 굉장히 연동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양념 하나도 뭐죠? 참기름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먹고 있는 참기름의 한 90% 정도는, 참기름이 우리 참기름 좋아하지 않아요? 참기름이 어디서 와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요? 참깨는 병충해가 많아서 재배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어릴 때 들깨는 아무 때나 씨 뿌리면 지 혼자 막 1m, 2m 자라요. 그래서 뭐 한 나무에서 지면 1리터 이상 나와요. 들깨는. 그래서 싼 거예요. 참깨는 심어 놓으면 이놈이 병이 잘 걸려요. 죽어요. 그리고 비만 조금 오거나 이러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참깨는 들깨보다 수십 배가 비싼 거예요. 수십 배가요. 재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어요. 국민들, 우리요 노량진 사람도 뭐 한국 재배한 거 못 먹어요. 수단입니다. 수단. 사우스 수단하고 수단에서 거의 99% 옵니다.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은 참기름값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많은 모든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은 글로벌 상황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전쟁, 공급망 문제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뒤통수 가서 돈값을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라면이 40년 전에 35원 했는데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40년, 50년 전에요. 죄송합니다. 5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50년 전에 하지네. 제가 어릴 때 라면 11원, 뭐 15원 하고 10원 했을 때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밀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습니다. 근데 라면 회사들은 얘기하는 거죠. 왜 라면값 올립니까? 빵값 왜 올립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매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원자재 1980년대 밀 1톤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6년 동안 밀 가격이 안 올랐다는 얘기죠. 구라 아닙니다. 시카고 선물시장 가서 가격 차트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정원 인재상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애국심, 헌신, 정보감각, 보안감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애국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국심. 근데 애국심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국심을. 국가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지? 칼을 주십시오. 칼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수류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그 애국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필요할까? 이게 대한 또 설명이 좀 필요하죠. 설명이.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지원하는 직렬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보 조사를 하는데, 내가 대테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내가 몇 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는 커런트 이슈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커런트 이슈를. 업무에 대한 책임감, 목숨을 걸고 이거는 내가 완수하겠다는 임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재상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의 구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다 갖고 있어도 내가 뭡니까? 구설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배라고. 어쨌든 깨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야. 내 생각을 잘 표현도 해야 되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구조가 잘 짜여 사람이 이러면서 딱 읽고 나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결국 마지막에 딱 해서 딱 머리를 치든지 가슴에 딱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글이 마지막에 딱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통령도 똑같은 거죠. 이걸 하고 나서 이 사람 지금 보고서 쓴다 고생했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결정할 수,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고서들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기업에 가면 치부 던지는 거죠. 치부 던지는 거죠. 공무원들만 던지는 게 재벌은 더 심해요. 대기업들은 더 철저합니다. 그냥 제너럴한 내용, 나열한 거는 보고서 그냥 치부 던지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치부 던지기는 좀 어려운 거죠. 요즘 하도 지금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집어 던졌습니다. 저도 뭐 경험 많습니다. 제가 던졌다는 얘기가 저는 주스로 다니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방법이 있는 게 호치켓으로 여러 개를 묶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죽는 게 좀 빨리 주실 수 있으니까 진짜 던져요. 던지면 그 눈물 나요. 막 바닥에 떨어진 거 주스로 다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참네 던지는 사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 결정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뭐냐? 정책 결정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민을 선택하든 남북 통일을 선택하든 이걸 진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여건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국가 이익이 진짜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적국의 이업이 되는가? 우리 AI 상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사실 솔직히 저는 뭐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주변국들이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제약이 뭔지 사실 제약. 그래서 뭐 GPU인가요? GPU 갖다는 뭐 몇만 장이가 더 엔비디아 사오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온다고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학습시킬 데이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약이죠. 제약. 또 이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필요하고 복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뭡니까? 이걸 어떻게 국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 우리 다 개발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 개발자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에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국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입니다. 협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이 과정에 사실은 대통령이 적절한 정보를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못 받고 있는 거죠. 또 해외 대외 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천안함 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대통령들이 허둥대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이 보고가 없다는 얘기죠. 보고가 뭐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런 보고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 이런 보고가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든 숨기기 바쁘고 거짓말하기 바쁘고 이러다서 탄핵까지 가서 날아간 거죠. 날아간 거죠.
뭐 이태원 참사 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봤을 때 이런 보고가 안 들어간 거죠. 그때 뭐 우리나라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외국인도 죽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리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으면 비상계엄령하고 탄핵까지 안 갔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들이 다양하게 단계별로 다른 정보가 가야 된다. 단계별로. 그죠? 단계별로 다른 정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 사실 대통령 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대통령 경호처 그 직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하고 경찰하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그 월급까지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몇 조 이상이 들어가는 거 대통령 한 사람의 업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이 국정원도 사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죠. 국가안전보장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가능하는 정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국가 안보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북한하고 우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길 자신 있어요. 저는 이길 자신 있어요. 북한은 이길 자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러시아는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판 뜨자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일본도 우리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가 친하다고 자꾸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마음먹고 한국을 다시 식민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기회가 되면.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일본 방위상의 그 뒤에 그 지도에 일레들이 한반도 자위대가 진공하고 침략 상륙 작전하는 지도가 그대로 다 그려져 있는 게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냐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얘들은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반도를.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는 너무 코딱지만 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뭐 강대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우리는 뭐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트럼프처럼 또 트럼프보다 더 또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익들이 들어오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일 과거사 문제, 중국 동북 공정, 러시아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뭐 잘 모르거든요. 군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외국어를 능통한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외국 신문 한 장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뉴스 CNN 뉴스라도 하나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정리해준 보고서를 읽고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번 번역되는 자료는 이미 생명이 잃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거죠. 냉철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